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산타클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또 급하게 또 요청을 드렸는데 선뜻 또 이렇게 응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부동산 회사를 하고 있는 아이린 서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엔지니어로 왔다가요.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을 느끼게 되어서 집을 사면서 부동산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직원들 한 20여 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저는 1999년도에 왔어요. 굉장히 올드타이머죠. 그때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제가 엔지니어로 왔어요. 아, 오라클이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실리콘밸리 초창기였었나요? 완전 초창기 멤버죠. 이렇게 붐이 되기 훨씬 전이에요. 좀 IT 오래됐죠. 버블 그때 전이잖아요. IT 버블 직전이죠. 예. 네. 그때 한번 터지고 예.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부동산이 한 번 더 깨지고 이렇게 두 번이 가장 최악이었던 거죠. 부동산. 그때 기담 좀 듣고 싶어요. 안 그래도 또 살아 계신 화석이잖아요. 부동산계 화석이시면 완전 진짜 화석이네요. 쪽이 되게 실업률 엄청 높았다 들었는데 어땠었어요? 그때 말도 못했죠. 왜냐면은 2001년도 뭐 2000년도 그때 이제 붐이었다가 확 닷컴 버블이 깨졌거든요. 1999년도 이럴 때는요. 전부 모이면은 10 밀리언 은행에 있어 이런 사람들이 거의 커피숍에서 너는 몇십 밀리언 뭐 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완전 휴지 조각이 된 게 많았어요 그때. 그 이후로는 그냥 놔둘 걸, 부동산을 사둘 걸 이랬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아파트먼트 뭐 몇백 채를 살 수 있으신 분들도 왜냐면 주식이 너무너무 재밌었으니까 계속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모든 에그는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거는 항상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막 실업자도 많은 집값도 그때 많이 떨어졌었죠, 이 동네도. 네, 그때 많이 떨어졌었어요. 대략 얼마 정도 그러면? 그때 보면은 지역별로 틀려요. 예. 아주 좋았던 고급 지역들은 사실은 리만 브라더스 때나 그 전에는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대지진이 있었어요. 3년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 안정적이에요. 3년 첫 번째 해에 왕창 떨어져요. 예. 어느 도시는 60% 떨어졌고요. 네. 60%면 말이 60%인데 부동산이 60%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렇죠. 벌루너블한 도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좀 열심히 사는 좀 어려운 분들이 사는 도시. 그 도시는 60%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안정된 도시 예. 5%에서 10%밖에 안 떨어졌어요. 차별이 있었구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베이 전 지역으로 봤을 때 네. 그게 똑같아요. 대지진 때도 그랬고 네. 그거는 제가 정확히 살아있지를 그때 없어서 모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도 첫 1년에 한 10% 떨어진 도시가 있고 60% 떨어진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도시는 끝까지 살아남고 많이 안 떨어지고 한국도 그럴 거예요. 한국도 보면은 이제 강남 하락률이 제일 적었다, 잘 네. 버틴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까지 버티더라고요. 네. 예, 거기가 이제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좀 약간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럼 리먼 때는 분위기가 어땠었나요? 그때는 진짜 부동산발 위기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히 틀렸어요. 만약에 그때처럼 지금이 폭락했다면 6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숏세일이나 포클로저가 너무나 많았고요. 그때하고 지금의 가장 큰 두 가지 점이 뭐냐면 예. 그 전에는 집값이 현재 같이 지난 10년 같이 많이 오르지를 않았어요.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게 막 2배, 3배로 확 오르진 않았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그때는 융자를 줄 때 100% 융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그 다음 해에 20%, 15% 오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100만 불짜리 집을 융자를 100만 불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서류를 적어서 본인 연봉을 정확히 체크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 연봉이 저는 20만 불, 2억 받아요, 3억 받아요라고 쓰기만 하면 어떤 융자도 다 나왔어요. 집 계약서만 있으면. 그러니까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몰게지라 그래서 월 페이먼트를 딱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 정도 그냥 무료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행 차압 들어오고 정리하는데 3년 정도 걸렸어요. 지금은 왜 그런 숏세일이나 포클로저 차압 넘어가서 팔리는 집이 옥션 넘어가고 이러는 게 왜 없냐면요. 지난 8년, 9년 동안 내리 올랐어요. 1년에 10%, 15%, 20%씩 내리 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래 산 사람이다. 그러면은 좀 버티기도 힘든데 이게 한 2, 3년 전에만 샀어도 지금 본인이 냈던 돈보다 기본 한 2, 30만 불, 2, 3억이 더 엑스트라로 남았어요. 그리고 100% 용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본인 돈을 2, 3억을 넣고 100만 불짜리 집 살 때 2억을 넣고 그리고 나서도 3억에서 5억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산이 커졌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3%대 4%까지 됐었거든요. 네. 지금은 6%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이자율을 30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집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핫해졌어요. 지금 그럼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은 작년에 비해서 한 40% 수준이에요. 평균. 지역마다 약간 들지만 40% 수준이라면 작년에 나왔던 거에 반도 안 나와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오퍼를 네. 받으면 요즘 제가 거래했던 것 중에 가장 핫했던 게 오퍼가 한 20개가 넘었어요.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 실리콘밸리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뉴스에서 보면 상업용 빌딩 가격이 80% 하락했다. 네네. 그 뉴스 보고 쇼크에서도 왔고 저희가 뉴욕에서 이제 뭐 BCA 리서치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되게 염려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좀 우려를 많이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좀 건너온 거거든요. 네네. 좀 어떤 상황인가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미래는 제가 예측할 수 없지만 과거 이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하이라이즈 빌딩 중에 굉장히 큰 포션이 테크놀로지 기업이 렌트를 했던 지역이다. 그러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피스 스페이스를 줄이고 있고 재택근무를 상대적으로 100% 하던 거를 지금 한 70%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택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70%. 그랬다 점점 줄어가는 추세예요. 지금은 한 70%에서 50% 사이가 돼요. 그런데다 레이오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피스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근데 하이라이즈 빌딩 같은 경우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 위험하고요. 약간 외곽 지역으로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쪽이나 산호세 다운타운 쪽에 크라임 레이트이 많이 높아졌어요. 팬데믹 전에 비해서 한 40% 높아지셨다고 보면 되고 흉악 범죄도 20% 이상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이 있으면 직원들이 일로 그렇죠. 출근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부담스럽고 직원이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면 회사로서도 손실이 되고 각종 또 리걸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보호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럼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좀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어려웠던 이유 중에? 상업용 부동산이 네. 사실 여기는 주거용 부동산이 훨씬 이득이 높아요. 예를 들자면 같은 30평의 상업용 빌딩을 빌리는 것보다 집을 빌리는 게 렌트비가 더 비싸요. 아, 한국은 좀 다른가요? 한국은 좀 지역만 예전에는 다르긴 한데 달랐거든요. 예, 예. 상업용 빌딩이 강남이 지금 그때 코로나 조금 했을 때만 해도 한 2%? 1%, 2% 수익률? 강남은 그렇고 나머지들 뭐 지방은 좀 더 좋고 주거용도 1, 2%? 거의 뭐 임대 수익률이 제대로 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업용은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집은 조그만 사람 투자자들이 작은 것도 살 수 있고 큰 것도 살 수 있고 더 큰 것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상업용은 일단은 아트예요. 만약에 큰 집이다. 비버리 힐스에 무슨 테일러 스위프트가 살던 집 뭐 이런 거는 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라이트 바이어가 있으면 2배도 받고 팔 수 있지만 라이트 바이어가 없으면 그게 반이 잘리기도 하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라이트 바이어가 있으면은 스테이를 해도 조금이라도 파이낸셜 위기가 온다. 그랬을 때는 반이 잘리는 거는 되게 쉬워요. 아,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 이제 하이리스크 상품이라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나온 거고. 근데 저번 뉴스 보니까 80%씩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그렇죠. 왜냐면은 집 같은 경우는요, 집 자체의 땅과 집의 밸류를 많이 봐줘요. 상업용 빌딩, 호텔, 뭐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공실률이 있으면 그 빌딩 자체의 밸류는 사실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수익률이 나느냐. 인베스트먼트 빌딩은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자체 밸류 자체를 만약에 유틸라이즈를 많이 해서 이게 인컴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같은 건물의 같은 땅이라도 돈을 2배 이상 받을 수 있지만 공실이 딱 났다. 그러면은 굉장히 팔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여기는 그 금리 문제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얼마 몇 프로 정도 되죠 지금? 8% 이상이에요. 상업용은 굳이 8%, 9% 보시면 돼요, 현재. 그러면 내가 렌트를 내서 받는 돈보다 더 이자를 지불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지금 있죠. 상황에서는. 그리고 금리가 네. 여기가 우리 한국이랑 다른 게 주거용 부동산들은 고정금리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3가지가 있는데요. 예. 변동금리가 있어서 그냥 막 변하는데 첫 3년은 고정. 그 다음부터는 따라간다. 첫 5년, 첫 10년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30년 동안 똑같은 금액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30년 동안 똑같은 금액 내는 걸 선호하는데 그걸 추천을 드리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30년을 묶어놓는 거면 이자율이 약간 더 높아요. 그럼 매달 뭐 100불이나 1000불이나 10,000불이나 얼마라도 더 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샀다가 이자율이 안정됐을 때는 3년 있다가 다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여기 몰기지 차트가 있어서 제가 예. 보여드린 예. 75년도에 한 8%, 9%였어요. 예. 그랬다가 가장 높았을 때는 18.63%예요. 와. 금리가 어마어마했죠. 네. 그랬다가 점점 떨어져서 사실 2.65% 이게 최저라고 보시면 돼요. 2021년도에. 그랬다 22년도에 한 3%, 4%까지 올라갔다가 예.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올라갔죠. 얼마까지 올라가면 6%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30년, 75, 85, 95, 한 5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은 6%, 7% 정도가 평균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라 들었는데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예. 그렇지만 30년 동안 묶어놓고 이러기는 힘들어요. 한 5년 정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때문에 좀 그럼 주거용 부동산이랑 상업용 부동산의 모기지 금리가 서로 좀 달라요? 네, 달라요. 상업용 몰기지가 적어도 1%에서 3% 이상 높아요. 평균. 거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매기는 거네요. 이게 한국이랑 다른 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건물 좀 알아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가 더 쌌어요. 어머나, 한국은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3.5% 할 때 2.9%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빌리니까 우량 고객이다 해가지고 싸게 줬었는데 여기는 훨씬 더 비싸고 이제 리스크 있는 상품이다라고 봤던 거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뚝 떨어졌다. 한마디로 그만큼 심리가 좋지 않다. 네. 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상업용 빌딩이 15층짜리 되게 높은 거였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못 봤거든요. 위치가 주로 어디쯤에 있을까요? 지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도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캘리포니아 전 지역은 지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제너럴리 스피킹.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캘리포니아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여기가 샌프란시스코고요. 예. 여기가 LA 그리고 여기 샌디에고 이런 식으로 길게 되어 있어요. 바닷가를 끼고 있는 아주 길다란 도시죠.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진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지진이 지난 30년간 한 번도 안 하고 약간만 흔들리는 정도는 있었어요. 대지진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LA 쪽에는 산간 지역 이런 데 조금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요 베이 지역 전체는 아니지만 이 위쪽에서 한 번 좀 흔들려서 좀 쓰러지고 이런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거는 지난 30년간 없었어요. 하지만 지진 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캘리포니아인 주민들은 좀 릴렉스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이라이즈에 그거 선호도가 하나도 없어요. 젊은 세대나 아니면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이라이즈에 스펜시한 걸 좋아하시지만 여기서 3년 이상만 살게 되면 그냥 땅 밟고 있고 1, 2층짜리 단독주택을 굉장히 선호해요. 뉴욕이랑 분위기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면. 완전히 틀려요. 뉴욕은 어휴. 그런데다가 예. 선호하는 게 왜 또 선호하냐면 단독주택이 지지율이 좋아요. 왜냐면 집값이 떨어질 때 단독주택이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더 올라요. 아무래도 선호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상업용 좀 고층 빌딩이 법적으로 못 짓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얘기를 해도 보고 되는지 왔어요. 보고 모르지만 왔어요. 5층 정도 되더라고요. 네, 3층이 높지 않잖아요. 네, 안 높았어요. 그것도 사실은 5층이라도 그냥 낮은 5층이 아니라 좀 높아요. 그리고 여기가 비행기도 다니고 막 이러는 근처기, 이거 놀스 산호세라 네. 그러는데 산호세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나마도 높이 고도를 잡아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재테크들이 다 낮아요, 층이. 다 낮아요. 여기는 다 네. 납작해요. 구글도 완전 1층으로 다 돼 있고 네. 애플이를 봤자 한 3층 정도의 높이, 뭐 우주선 모양 뭐 이렇게 네. 되어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낮게 형성돼 있다. 그럼 그렇죠. 여기서 고층이 있는 지역들은 산호세의 다운타운 지역 아주 일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파이낸셜 디스트릭 있는 그쪽만, 샌프란시스코도 이 바닷가 쪽 뭐 이런 데로 가면 고층 빌딩 하나도 없고요. 끼케야 한 3층, 4층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그 고층 빌딩 모여 있는 데라고 하면 요 샌프란시스코 저쪽을 봐야 되겠네요. 네, 고층 빌딩은 샌프란시스코 네. 쪽. 이쪽이 그러면 그렇죠. 치안이 원래 옛날에는 좀 괜찮았던 동네였던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도